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일요서울 재밌었죠? 하지만 작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취재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제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 알듯 말듯한데요. 이 이야기 이범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범희입니다.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다는데 그러면 그 북한 관련 테마주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남북 경협 관련된 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된 그리고 가스 전기 관련된 그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돼서는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인디에프라는 곳이 올랐는데 여기가 지난해 말까지 1,045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9일 현재는 2,200원 정도니까 한 1,000원 이상이 올라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이 금강산 관광 대부분 10년 전에 그 관광객의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부터 이제 관광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거의 죽었던 사업인데요. 정의용 특사가 북한을 5일에서 6일 방문했는데 이날 하루만 400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소식을 들은 7일 하루 만에는 3,750원. 그래서 현재는 19,000원에서 20,000원 선에서 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는요, 4,000원이 또 하루에 올라가는, 그래서 엄청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좀 알려주면 나도 좀 넣어봅시다. 현대그룹. 근데 이게 그렇게 뜨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또 기우는 데도 있겠죠? 예,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모든 게 안보하고 직결돼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시끄러울 때는 이제 안보 관련된 주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 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위산업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 빅텍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사드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던 회사였는데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는 그 전 거래일보다 6.84% 떨어진, 그러니까 한 4,500원에서 5,000원대에 거래됐던 게 지금은 3,500원에서 3,800원, 한 1,000원 이상이 또 떨어진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대기업 중에 LIG 넥스원은 3.87%, 그러니까 1,8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하나테크원도 마찬가지로 그 1.26%가 떨어져가지고 한 2만 원 그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마주 아주 재밌네요. 또 다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정치인들끼리 묶여있는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철수 테마주, 안희정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등등 해가지고 정치인이 묶여있는 게 있고요.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왔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안내, 이 테마주가 한 25.56% 정도가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많은 주식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재미난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서 대표적인 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른손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추측이요? 혹시 뭐 설립할 때 뭘 도와줬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직접적인 관계보다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고객이었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게 주목이 돼서 연결고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테마주로 그 연동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새 안희정 충남지사 전 지사 시끄럽죠. 죽쓰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희정 지사하고 연결됐던 백금 TNA라는 회사랑 SG 충방이라는 회사가 많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뭐 백금 TNG 같은 경우는 고대 동문. 그냥 동문이어서? 그리고 SG 충방은 그 안희정 지사의 고향이 논산인데 여기에 본사를 둔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러게요. 사실 이게 무슨 뭐 자기가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남의 소문 하나로 오르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뭐 잘 되면 또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요즘 정가의 인물들이 명멸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죠. 일본에 불고 있는 촛불 바람에 대해서 오두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두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큰 소리 안 내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최근에 집회가 좀 커다랗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촛불 집회처럼 그런 커다란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아주 여론들이 지금 들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네, 촛불 집회도 한류인가요? 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베 총리보다는 아베 총리 부인이 연관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름을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히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일제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저는 2013년도 7월에 처음에 이제 그 국유지 취득 의사를 이제 제목에 전달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5년 9월에 아베 총리 부인이죠. 네. 아키에. 네.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제 그 학교를 지을 경우에 이제 명예교장으로 가기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2016년도 6월에 이제 국유지에 감정을 매기죠. 그 당시에 뭐 1억 3,4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판매된 가격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 가격에 판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지를 10분의 1에 팔았으니 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작년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원래는. 네. 그런데 그게 좀 가라앉았죠.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또 사건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가요? 그 이유는 그 전에는 그냥 이게 조용히만 있다가 네. 언론 보도가 작년에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연관이 돼 있던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베 총리가 국회까지 나가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네. 2월 달에 국회에 나갔는데, 그래서 아베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와 아내가 관여되어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격화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베 총리 집 앞이나 국회까지 뭐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규모가 4,000명도 넘어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아베를 위기로 몰고 간 이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모리토모 학원은 뭐 극우 교육을 하는 이상한 학교다. 사실 이렇게 일본에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아베와 아니면 아베 부인과 이 학교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부인인 아키에가 네. 2015년도에 그 유치원에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학교를 만들면 명예교장에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베와 아내는 자기들과 상관없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그쪽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으니까 이 학원의 전 이사장이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냐면 아키에가 기부금 100만 엔을 우리에게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논란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극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모리토고나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서 네. 아이들과 같이 영상이 찍힌 게 있는데 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아베 총리 힘내라. 그리고 안보 법제 국회 통과는 잘된 일이다. 어머. 이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서 외치는 모습이 찍힌 유치원한테?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생한테? 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또 시위에 불길이 당겨진 게 네. 이제 재무성의 결제 문서 14곳에서 네. 300군데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고 밝혀졌습니다. 뭐가요? 뭐가 삭제됐나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그겁니다. 아키의 부인, 그러니까 아베 부인의 아베 부인과 이 학원의 연관성을 네. 없애기 위해서 부인의 이름을 삭제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총 문제가 되는 게 300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베나 정권 차원에서 의혹이 문제가 되니까 지시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아키 여사가 그 명예교장으로 임명됐다.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우리나라에서 나오셨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뭐 성남이나 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네. 네. 이 정도 증거에도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아니다 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베는 자기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재무성 같은 경우에 거기서 총수가 자기 손에서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내부의 시민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들은 기본적으로 좀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학 비리가 네. 생각보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되지 못했던 이유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시민단체 나서고 있는 거고 그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배우자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작년에 촛불 시위 때 그 해외 네티즌들 반응 보면은 특히 일본에서
저런 일 가지고 저렇게 촛불을 들다니 미개해, 막 야만인들 막 이런 얘기, 쟤네들은 열정이 넘치는구나 굉장히 빈정거렸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달라, 너희의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우리도 갈아엎고 싶다. 굉장히 분노가 탱천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 분을 만나서 좀 일본 사정을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했더니 지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촛불 집회를 배우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건 SNS상에서 실제로 되게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론보다 SNS상에서 그런 내용도 많고 실제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런 좀 요구나 배우고 싶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30년의 꿈, 충청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죠. 충청이 요새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청 출신 홍준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준철 기자입니다. 줄줄이 저지되는 대권의 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저도 대전이 고향인데 거의 30년 동안 그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충청 대망론이 또 한 번 잘절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네요. 충청 출신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누가 있었나요? 하여튼 최근까지는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가장 유력했죠. 여당에서도 그 당내 경선에 2등을 했었고, 이런 분위기라면 차기 대권은 좀 도전해볼 만했었는데 이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인물을 예를 들면 예전에 김종필 전 총리부터 이회창, 이인재, 방기문, 뭐 지금 무너진 안희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망론을 꿈꾸고 그 길을 걸어왔었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충청에 무슨 수맥 흐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부 기자로서 봐도 이 충청도 지역이 상당히 그 캐스팅 보터나 그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DJ나 그 YS가 대통령 될 당시에 김종필 전 총리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정권의 2인자 역할까지도 했었어요. 물론 그 97년 13대 대선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저기 도전도 했었죠, 대선에. 근데 그 당시에 그 180만 표를 얻긴 했지만 뭐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부터 충청 대망론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해창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1997년도, 2002년도 두 번 대선을 도전을 했죠. 네. 특히 이해창 전 총리는 97년 대선 당시에는 거의 이해창 대세론을 해서 대통령을 따는 당사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도 많이 몰렸고 충청도 사람들도 완전히 대동단결을 해서 이해창 전 총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 경선을 했었는데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가 그 경선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5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얻으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만 표 차이도 안 되게 이해찬 청재를 누르고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한 5년을 또 이해찬 전 총재가 기다렸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인재 전 경기지사가 새천년 민주당 당시에 이제 다시 그쪽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인재 대선을 가지고 2002 대선에 노무현과 일합을 겨루죠. 근데 다시 국민참여경선으로 노무현 돌풍이 일어납니다. 뭐 노랑풍선, 노란손 쓰건 하면서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호남에서 특히 변화가 시작되면서 급기야는 이인재 전 지사가 경선에서 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노무현 돌풍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차 또 이인재 전 지사는 논산이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해창 총재와 또 노무현 양자 대결이 됐는데 그 당시는 54만 표, 60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또 고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되죠. 말하자면은 얼마 안 되는 인재풀인데 그 가운데 그 표 갈라치기로 계속 번번이 발목을 잡혔어요. 그래서 충청도 이렇게 기자들이나 거기 여론 주도층한테 물어보면 이인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충청 대망론을 네. 발목을 잡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는 몇 안 되는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네.
악역을 또 맡아가지고. 근데 또 이번에 또 정계복귀 얘기가 또 슬그머니도 나오고 있죠. 안희정 지사가 지금 저지되고 나서. 근데 정계복귀라기보다는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제 성 의혹으로 낭부하면서 여파로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친구인데 그거랑 같이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야당의 대표 주자로 뭐 합의 추대를 바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인재 전 지사는 충남지사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상당했죠. 네. 세계 대통령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타이틀을 가지고 또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캠프를 꾸리고 나갈 시점에 중도 하차하게 됐죠. 한 뭐 30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충청도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죠. 게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저기에는 없지만은 그 정운찬 전 총리도 충청도 분 아니신가요? 네, 거기가 공주 출신인데요. 정운찬 전 총리도 너무 쟀습니다. 뭐 민주당으로도 러브콜이 받고 있었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영입을 받았는데 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안 했죠.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충청도에서도 인재가 나와줘야 될 텐데 예상 가능한 인재가 누가 있을까요? 뭐 이인재 전 지사가 충남지사 된다고 해서 차기 충청 대만을 꿈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이완구 전 네, 충남지사가 네. 지금 정치 재개를 꿈꾸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분도 사실 좀 그 무슨 리스트 하나 얽혀 네, 있잖아요. 성완종 리스트 건으로 걸렸었는데 네.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정치 재개를 꿈꿀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한국당 내 충남 대표 주자가 되는 거고 네. 또 한 명은 아까도 말했던 정운찬 전 총리인데 정운찬 전 총리도 지금 K부 총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대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마 차기 대선에서는 한 번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택을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은 두 분 다 이렇게 좀 나이가 있고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단순히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를 기대서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도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충청도 사람들,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일단은 충청 대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 세력을 충청도에 하나하지 않고 좀 영호남이랑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세를 확대해서 그 중부권 대망론, 수도권까지 아울러서 중부권 대망론을 하면서 충청도에 있는 그런 인재들과 밖에 인재들이 연대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회창 두 번의 대선 후에 10년 동안 충청도 사람 대선판에 끼지 못했어요. 2002년, 2007년.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에 충청도 인물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망했죠. 또 똑같은 현상이 한 10년 동안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무 좀 생각이 있는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충청 대망론을 접고 중부권 대망론을 해서 외연 확대를 해서 충청도의 그런 못다 이룬 30년 꿈을 이루자. 뭐 이런 결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